분명 서연 혼자서 99억을 챙겨 나왔는데 며칠 후 재훈은 서연에게 네가 챙긴 99억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자신의 말을 따르라며 협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맞받아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그때 며칠 전 자신의 타이어를 갈아준 강태우가 찾아오게 되고 태우는 다짜고짜 서연의 차에 타서 재훈과 어떤 사이냐 그리고 며칠 전 가방에 챙겨간 그 어마어마한 돈 어디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태우는 분명 타이어를 갈아줄 때만 해도 그 가방에 돈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며칠 후 그 가방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서연을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서연이 어렵게 챙긴 99억이 도대체 왜 재훈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재훈은 희주에게 상갓집에서 밤샘을 하고 나서 출근을 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서연의 집 앞에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인표가 출근하는 모습을 본 것과 동시에 허겁지겁 서연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서연이 99억을 빼간 것도 모르고 어젯밤 우물에 돈을 가지러 갔을 때 돈이 없어져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연에게서 안전한 곳에 돈을 옮겨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안심을 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냐 자신만 아는 곳으로 옮기고 얼른 나눠 가지자고 얘기하게 되죠. 재훈이 돈이 다급한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주의로 재단에 문제가 생겨 5억이 지금 당장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합법적인 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그때 돈 있는 장소도 얘기해 주겠다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재훈은 이것저것 얘기를 하며 서연의 말을 못마땅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연은 우물에서 돈을 챙겨서 나올 때 99억을 찾고 있는 사람과 마주쳤다고 얘기하며 재훈을 설득 아닌 설득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태우를 99억을 찾고 있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훈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 채 출근을 하게 되죠. 그 시각 태우는 나이트클럽 사장의 도움으로 별장 소유주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훈을 찾아가 자신이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며칠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재훈에게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무엇인가를 보고 재훈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바로 덜덜 떨리는 다리와 그 사건에 대해 계속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다시 앉아서 재훈을 더욱 깊이 파고들게 되고 거기에 걸려든 재훈은 도둑이 재발절이듯 화를 내며 회의를 해야 하니 얼른 나가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태우는 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한편 태우 때문에 다급해진 재훈은 서연에게 연락을 해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한 것 같으니 돈이 있는 곳을 빨리 알려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돈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훈이 그곳을 찾아오게 되죠. 이 99억이 있는 장소는 바로 서연이 청소 알바를 하는 오피스텔이었고 그 집주인이 출장 때문에 며칠간 집을 비울 때 서연에게 집 청소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곳에 99억을 잠시 숨겨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문을 따고 들어오게 되죠. 바로 출장을 일찍 마치고 돌아온 집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당황하지 않은 척 돈만 챙겨 나가려 하게 되죠. 그런데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 없는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고 그것을 본 재훈은 집주인을 뜯어 말리며 실랑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실랑이가 너무 격해진 나머지 집주인을 세게 밀치게 되고 결국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돈에 미친 재훈은 서연에게 저런 거 가지고 죽지 않을 테니 돈을 가지고 얼른 나가자는 인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말을 하게 되고 재훈의 말에 실망한 것뿐만 아니라 태우의 동생을 사망케 한 것이 문득 떠오른 서연은 99억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없다며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훈 혼자 서둘러 서연이 99억을 챙겨온 가방에 다시 99억을 넣어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오피스텔까지 온 태우가 파란색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재훈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회의 때문에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태우는
돌아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재훈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재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뒤쫓아 가게 되어 오피스텔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며칠 전 타이어를 갈아준 서연의 차까지 발견하게 되고 서연의 차 트렁크에 있던 파란색 가방을 재훈이 자신의 차에 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혹시 둘이 뭔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태우는 가방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재훈을 쫓아가게 되고 어느 한 창고에 그 가방을 숨기는 것을 보면서 100억을 운반하던 동생이 사고가 난 다음날 사고 지점 근처에서 파란색 가방을 싣고 있던 서연과 마주치게 된 것. 그리고 그 가방을 재훈이 오피스텔에서부터 챙겨 수상한 창고에 숨기는 것을 보며 서연과 재훈이 그때 그 사건 현장에 있었고 100억을 훔쳐간 범인들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서연은 오피스텔 집주인을 따라 병원에 가게 되고 응급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훈을 만나게 되고 재훈에게 어디다 숨겨놓은지 모르겠지만 5만원짜리 단 한 장이라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은 인표의 부탁으로 희주를 찾아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납품거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희주에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고 그 통화 내용을 들은 서연은 충격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재훈이 재단에 비어있던 5억을 충당했다는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재훈을 찾아갔던 것이었고 거기서 99억이 자신의 손에 있는 재훈에게 협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서연은 그 말에 강력하게 맞받아치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간 서연은 타이어에 빵꾸가 난 시점부터 재훈이 돈을 숨기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태우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태우는 서연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본 상황을 전부 다 얘기하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모든 게 들통날 위기에 처한 서연, 그녀는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태우에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금이 가기 시작한 서연과 재훈은 과연 99억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